3기 신도시가 추가로 발표되었습니다.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동입니다. 정부에서는 예상보다 빨리 발표를 했는데요. 그 실효성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예측과 한탄 그리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여러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육남매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정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하지만 꼭 그게 전부는 아니다는 전제하에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제일 궁금한 것부터 알아볼게요. 3기 신도시가 지정이 되고 나서 그러면 정말로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정말로 다양한 퍼즐로 맞춰져서 그 형태를 이룬다고 보시면 좋은데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건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의지입니다. 부양책이냐 규제책이냐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는데, 거기다가 세계 시장의 흐름을 또한 무시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양책을 쓴다 해도 외부 변수의 흐름을 또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가격은 수요 공급, 입지, 심리 매우 중요하지만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움직이고요. 정책의 방향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세계 경기의 흐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기 신도시가 분양을 해서 입주 물량이 나오는 시점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아마도 2024년 초일 거라 생각하고요. 세계 경기의 흐름 패턴과 정책의 방향성을 알 수 있으면 정말로 정확하게 부동산 시장 가격을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생이 내일도 모르는데 4, 5년 뒤를 어찌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과거의 패턴을 보고 예측 또는 추정을 해보시게요. 3기 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는 빨라야 2023년부터 시작이고요. 입주 마무리는 언제가 될지는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2기 신도시 노무현 정부에서 2005년도 발표했고요. 신도시 평균 입주 마무리는 약 15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결론, 일단 정부 정책의 큰 흐름은 저희가 알았고요. 중간 변수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지 너무 속도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서울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은 경기도가 아닌 서울이다. 서울 도시재생도 함께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병행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주거 정책이 양의 정책보다는 질의 정책으로 바뀌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목표는요, 첫 번째 양극화 축소, 두 번째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을 감소시키고 투기를 차단해서 전세 제도의 월세 전환 유도 등입니다. 소득 주도형 성장도 함께 포함되어 있죠. 제가 느끼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요, 현재를 중심으로 정책이 만들어지진 않고요. 규제는 현재 시장의 반대 방향으로만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리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투기 수요 차단과 관련해 가장 자주 언급되는 내용은 갭 투자자입니다. 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해서 전세금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하는 형태로 대표적인 투기 수단으로 지적하고 있잖아요. 정책은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비율 하락을 통해서 갭 투자를 통한 투기 수단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당연한 거죠. 확실한 건 서울 수도권 규제를 했는데 지방시장이 더 출렁이고 있다는 겁니다.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2004년부터 수도권과 지방시장은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제도 지역에 따라 조금 더 세분화되었으면 하는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04년도 이후부터 서울과 기타 지방은 서로 다른 시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전부 다 떨어지다가 9년부터 다시 상승할 때 지방은 거의 날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은 힘을 못 쓰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5년도에 서로 상황이 뒤바뀌는 시장이 전개됐습니다. 그럼 3기 신도시는 왜 지정했을까요? 2018년 파리 대책하고 9.13 대책과 함께 주택 가격 안정인데, 강남에서 시작하는 서울 집값 폭등을 막고자 하는 핀셋 규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기는 굉장히 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1기, 2기 신도시는 아파트 물량이 선공급되고 교통대책은 후행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은 출퇴근 교통지역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불편함을 안겨준 신도시였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했던 신도시였죠. 3기 신도시는 그와는 다르게 성교통대책 후 아파트 물량 공급이라는 계획하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일단 어디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대책과 일자리 창출까지 준비한 신도시입니다. 그럼 과거의 패턴을 보면 어떨까요? 일단 여느 신도시 모두 계획과 현실의 차이를 보여줬고요. 2기 신도시도 아직 완성되지 못한 채 3기 신도시가 지정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2기 신도시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2005년도에 지정이 됐고요. 3기 신도시는 18년도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래서 2기 신도시의 물리적 한계점, 서울과 반경 30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고자 서울 인접 지역에 신도시를 지정했고요. 특징이 있다면 직주 근접으로 해가지고 교통대책이 먼저 확충이 된다는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 표를 보시면 2기 신도시 상승률 현황인데, 일단 2기
2기 신도시가 2005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2기 신도시가 아무리 좋아도요, 강남권은 강남입니다. 니즈가 변하지 않는 건 다 아시잖아요. 정치인들이 가장 살기 선호하는 곳이 어딜까요? 그리고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딜까요? 그게 정답입니다. 일단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019년 하반기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요, 내년부터 지구 계획 및 보상에 착수합니다. 보상금이 풀린다는 얘기죠. 21년도부터 주택 공급을 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1년도부터요. 분양을 하면 빠르면 23년에서 24년, 그러니까 24년부터 본격적인 입주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진행 절차는 아까 얘기했듯이 21년도에 분양을 해서 이런 식으로 분양하지 않을까요? 여러 교통 호재를 묶어가지고 합리적인 분양가, 시범도시 불패 신화, 그럴싸한 문구로 막대한 광고를 아마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24년도 전후 해가지고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는 2-3년 안에 당장 입주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은 없으나 매수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시장에 물량이 나온다는 사인을 보내면서 속도 조절에 완급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걸로 일단 예상은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은 일단 정책에 역행하는 시장은 없습니다. 정책을 따라야죠. 하지만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또 언제든 변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분양 기본 계획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변해 왔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장의 진행 사항을 저희 부동산 6남매와 체크해 보시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왼쪽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오른쪽 영상은 제가 추천하는 동영상입니다. 꼭 봐주세요.